네, 오늘은 12월 11일이고 지금 이제 요 도로는 수쿰빈 로드인데 제일 넓은 도로. 이제 라오스로 이제 차 타고 이제 라오스로 직접 넘어 보고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가서 엄청 헷갈릴 것 같은데 핸들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다니는 건 또 한국처럼 이제 그 우측 통행이니까 여기에 또 이제 운전하는 게 기회 들었는데 헷갈릴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한번 넘어가 보려고. 촌부리 교통국에 자동차 패스포트라고 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차가 넘어가려면 저는 이제 제 여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라오스는 무비자니까 한국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가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자동차 여권이 필요하니까 그걸 받으러 이제 지금 촌부리 교통국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제가 또 책에다가 또 잠깐 썼는데 뭐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서로 전달이 안 될 테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 오래 살면 지겨운 것처럼 태국 파타야도 뭐 한 3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지겹다 살짝. 예. 물론 뭐 그 맨날 술 먹고 놀면 지겨울 리가 없는데, 이게 이제 오래 생활하면 그 맨날 술 먹고 놀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술 먹으러 한 달에 한두 번 가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쇼핑하고 뭐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행사장, 전시회, 박람회, 뭐 그다음에 무슨 축제 이런 거 이제 구경 다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은 동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으니까 조금 지겨워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뭐 나름 그래도 좀 뭐 파키스탄까지 두바이까지도 가본 사람이라서 다녀본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 살기에 여기만큼 좋은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 특히 이제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바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라오스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라오스도 괜찮은 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미얀마도 뭐 잘 정리가 되면은, 정치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면은 미얀마도 살기 좋은 데고, 캄보디아는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소식만 들리고, 그 캄보디아는 모르겠어요. 뭐 저도 캄보디아를 많이 갔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뭐 정이 가는 그런 건 좀 없었어요. 프놈펜도 그랬고 앙코르와트도 그랬고, 앙코르와트는 이제 물론 뭐 구경할 건 많아서 좋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베이스로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갈까 하다가, 비행기는 저번에 작년에 한번 타고 가봐가지고 방콕에서 타면 1시간 만에 떨어지거든요, 비엔티엔에. 그래서 원래는 미얀마를 가려고 했는데, 미얀마가 뭐 통금도 있고, 뭐밤 되면 아무도 뭐 사람 안 돌아다닌다 뭐 이런 걸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재미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 거기는 그 군사 작전이 어쨌든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 물론 뭐 한국도 일어났지만 어이없지만 거기서 약간 뭐 행동의 자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더 나아졌을 때 가기로 하고, 라오스를 갔다 오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앞으로 가리니까 답답해. 이게 여기가 그 태국 찻길이 참 헷갈리는 게, 유턴 코스가 있는데 빠지는 길이 없어요, 오른쪽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태국에서 이제 오른쪽 1차선이니까 쭉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쭉 달리면 이제 막혀가지고 못 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떤 데는 유턴 코스나 이제 좌회전 코스가 따로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그걸 뭐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라오스를 이제 차로 넘어가 보려고 촌부리 교통국에 가고 있고,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국에서 지금 그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이게 무슨 엄청난 그 대업을 이루겠다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지네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자기 통제하에 두겠다, 이런 거지 같은 발상을 한 건데, 내란 및 반란으로 모두를 처단을 해야 되겠죠. 거꾸로 걔네들이 처단한다고 포고령을 썼는데,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검찰도 싹 쓸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아직도 싸고 노니까. 그리고 뭐 딴 나라 당 애들은 당연히 쓸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그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집회에 몇 번 참가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하는 것 때문에 뭐 귀국할 수는 없고, 4월 달에 투표를 하러는 제가 귀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0석인가? 뭐 그게 있었는데, 그걸 못 넘은 거 좀 아쉽긴 하고, 제가 비행기 표까지 끊어가지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갔다 왔었는데, 그래도 그 뭐라 그러나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딴 나라 당을 찍어주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뇌가 있는 건가 도대체, 아니면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친이 쿠데타 일어난 것도 실패한 게 그만큼 국민들이 똑똑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통신망이나 기록할 수 있는 장비들이 늘 손에 한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휴대폰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거의 100%니까 요즘 애들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 통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방송국 몇 개 장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건데, 그 태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깜빡이를 켜면은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저 앞에 검은 차가, 검은 픽업이. 그냥 갑자기 속도 확 내고 들어와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제 뭐 화내고 싸울 일인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맞춰가는 수밖에 없고, 어쨌든 뭐 쿠데타가 실패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뭐 1980년대 일어난 것도 살짝 우회전입니다. 일부 집단을 위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 행위고, 이번에는 이제 더 심하게 그런 행위를 한 거니까 강력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 처절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깜빵에 넣어가지고 뭐 몇 년을 사기하고 조도가도 안 되고, 거의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거의 고조선시대, 옛날에 고구려시대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것저것 뭐 뉴스 같은 거 링크랑 같이 해서 써놨으니까, Congestion ahead. 기록을 해놓은 거죠. 기록이란 게 참 중요한데,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생각을. 그 기록이 언제까지 보존될지는 모르겠지만, 램프로 우회전하세요. 엔진에 뭐 불스 원샷에서 좀 늦든가, 저렇게 그르릉 다니는 애들 많아가지고 맨 처음에 신기했는데,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니다 보니까, You are over the speed limit. 그리고 이제 그 콘도에 살면은 가끔 밤에 이제 오토바이나 차가 저렇게 막 그르릉거리면서 좀 약간 너무 심각하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또 태국 사람들 400m 수준이니까. 앞에서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세요.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게 맞다.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세요. 이게 이제 이 도로가 그 방콕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고속도로 타는 건데 타자마자 바로 내릴 건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라용이고 얼마 전에 또 영상을 하나 올려놨죠. 저기 라용의 카약 보러 한참 또 운전해서 그 파타야랑 존티에는 바닷물이 오염이 좀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깨끗하진 않아요. 물론 뭐 사람들이 수영은 하긴 하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 라용 쪽 가면은 물빛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진짜 그냥 해변가만 가도 에메랄드빛 물빛이 납니다. 거기 이제 국립공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바다랑 바로 맞닥뜨리는 데라서 그리고 이제 인구도 물론 거기에 물론 산업단지가 있긴 한데 인구도 여기보다 적고 그래서 그런가 바다가 깨끗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제가 가끔 뭐 비교하는 건데 필리핀 세부에 갔다가 보홀에 가면은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 필리핀 세부는 길거리에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요. 지저분해 기본적으로. 그리고 왠지 언제 어디서든지 도둑질 소매치기 당할 것 같다는 그런 사회적 느낌이 있는데 어떤 공간상에서. 근데 보홀은 안 그렇더라고요. 보홀은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제가 엄청 칭찬해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의 뭐 대만 뒷골목 보는 기분이었다. 대만이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솔직히 일본보다 깨끗하거든요. 일본이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본보다 대만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이 길거리가. 솔직히 한국이 더 더러워요. 근데 보홀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Toll booth ahead. 그 사람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더 뭐라 그러나 조금 더 뭐라 그러나 이제 교양이 있다 그러나 수준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바다가 약간 그런 느낌 차이가 있다라는 살짝 그런 느낌 받습니다. 사람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볶음밥. 이게 이제 자가용이 없으면 여기 교통국 한번 갈 때 한 150바트? 200바트 내야 되거든요. 참 좀 심각하다. 인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성의 문제. 네. 거의 인성이 저기 윤또라이급인데 150에서 200바트를 내는데 지금 이 차가 저기 BYD 아토3라고 이제 전기차인데 요새 이제 한국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유튜브에서 이거 들어오면 이제 뭐 한국의 뭐 스포티지 뭐부터 뭐 다 망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오던데 얘가 비싼 데서 충전을 하면은 비싼데 그 PTT 주유소라고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기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좀 한가할 때 밤에 특히 밤이죠. 그때 이제 피크 타임은 7.7바트인데 그냥 일반 타임이죠. 약간 여유 있을 때는 좌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여유 있을 때는 6바트거든요. 그 240원 한국 돈으로 쉽게 말해서 240원인데 1kW당. 근데 이게 풀 차징 되는데 300바트 정도 들어가요. 근데 300바트 넣고서 한 250km? 네, 에어컨을 계속 켜고 다니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의 뻥스펙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한 250km. 제가 정말 살벌하게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km 정도 100% 채우고서 1%까지 달려봤어요. 그때 250km 달리는데 자가용이 있으면 이제 교통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 몰고 다니니까 편하긴 한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니까 주로 카메라 메고 구석구석 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뭐 마하 1, 마하 2로 KF21 타고서 이제 휙 날아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밑에가. 밑에 상황이 이제 지상 상황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여기 휴게소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네요, 이제. 아, 이 앞에도 또 매연 엄청 뻑뻑하죠, 저 차? 버스 위로 빠지는구나. 좌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You are over the speed 왼쪽 limit. 앞에서 램프에 진입하세요. Toll booth ahead. Congestion ahead. 10원이 어떤가? 텐박? 텐박? 볶음밥. 램프에 진입하세요. School zone ahead. 지금 잠깐 타고 이제 400원 냈잖아요. 10바트.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볼트나 뭐 이런 거 타면은 그 이제 청구하는 기사도 있고 기분 좋게 얘기하면서 오다 보면 그냥 됐다고 여기 볼트에 찍힌 금액만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다 이제 엿장수 마음대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좌회전입니다. 세븐일레븐 보고서 이제 좌회전하면 교통국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도 면허증 따러 온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사람은 많을 겁니다. 오, 피했네. 3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진짜 픽업을 샀어야 되나 하는 생각 들긴 하는데 그냥 뭐 실실 끌고 다니기에는 전기차가 괜찮으니까. 가끔 길 안 좋은 데나 직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뭐 이런 데 가면은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은.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안 보이, 화면상에서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촌부리 교통국이고 할머니한테 저거 나왔을 때 꼭 커피 사 먹었는데 그냥 먹으면서 앉아있을만 했다라는 우회전입니다. 생각이. 그 다음에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상태가 백으로 나오네. 동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딱 오자마자 또 쌍태가 자리를 비켜주네요. 자, 촌부리 우회전입니다. 교통국에 그 왔습니다.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끈기 있나? 아니지. 이렇게. 역시 태국은 하루에 되는 게 없습니다. 방금 그래도 자료를 잘 챙겨가서 한 방에 제출을 했고 내일 와서 받아가라고, 내일 2시에 와서 받아가라고 쪽지를 적어주네요. 나가는 길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게 아니구나. 왜 안 가고 서 있어? 이래도 빵빵을 안 하는 게 이제 한국이죠. 신기하죠. 아니, 태국이죠. 베트남 같았으면은 우리나라도 빵빵했을 테고, 베트남이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거고. 뭐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나가는 건데. 검사 받나? 검사 받나? 이거. 촌부리 교통국을 나와서 이제 오랜만에 또 터미널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좀 하고, 터미널 식사가 엉망이 된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비난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달러 가지고 장난치는 이제 자본가들이 장난친 거라서. 그렇다고 뭐 자본가들을 또 뭐 옛날처럼 뭐 쳐 죽여야 될 놈들은 아닌데 조금 이제 욕심이 과한 애들이 집단이 있죠.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태국도 심각하게 발생한 상황이라서 음식에서 느껴집니다. 음식에서.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쿠폰 사놓은 것도 있고 하니 이번에 와서 먹으면서 좀 보고 상황을, 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또 확대가 됐나 뭐 이런 쓸데없는 호기심, 궁금증.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계속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는 게 제 뇌에는 좋죠. 뇌에도 좋고 노화도 방지가 되고. 이게 뭐 제가 의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사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타당한 내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절대 진리라는 건 없으니까. 절대 진리라고는 뭐 아인슈타인도 뭐 개떡같은 논문 쓴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변하는 거 외에는 뭐 진리가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이 했다고 했는지 아무튼 다른 사람이 한 걸 또 따라 인용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2000 몇백 년 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그거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해도 맨날 같은 생각만 하고 같은 일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뇌가 더 활성화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뇌가 활성화되면은 몸도 거길 따라가고,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전거 지금 타는 사람 지나가는데 은근히 자전거 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가 역주행.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여기서는 그냥 막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그냥 막 역주행해요. 오토바이만 하는 게 아니라 차도 하고 막 난리예요. 물론 저도 잠깐 한 적 있습니다. 제가 한국처럼 여기서 운전을 하면은 아마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일본 가면 자전거 많잖아요. 도쿄 가면은 그런 이제 그 아줌마들 타는 자전거 그런 느낌의 자전거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뭐 MTB나 아니면 사이클 이런 거 있잖아요. 로드 자전거 같은 거 그런 거 탑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뭐라 그러나 자전거가 좀 고급 스포츠 뭐 이런 비슷한 또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이제 자전거 그러니까 그 패션 있잖아요. 옷 같은 거 보면은 옷값이 뭐 몇백 바트, 뭐 1000바트 그냥 2000바트 넘어가니까 몇백 바트는 뭐 이렇게 할인해서 떨이칠 때 파는 가격이고, 그런 걸 보면은 나름 그것도 이제 뭐 고급 스포츠로 약간 인정을 해주는 우리나라랑 캠핑카 또 있고 또 약간 다른 느낌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도 많은데 생각보다 태국에서 무슨 캠핑카가 필요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캠핑카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블로그에 하나 올려놨는데 그 제트스키 월드컵 하는데 캠핑카가 와 있더라고요. 토요타 하이룩스라고 불러야 되는지 히룩스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무튼 그 픽업 트럭 베이스에다가 그 캠핑카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단단하니. 그 보면 이제 헐겁게 만든 거 보이잖아요, 딱. 근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나간 거는 약간 어설퍼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 어저께 거보다 좀 규모가 컸고 덩치가. 아무튼 은근히 뭐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도.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서양 애들 문물도 많이 들어왔죠. 물론 서양 애들 문물이 동양 문물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멍청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라 그러나 뭐 서양 문물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거는 개소리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뭐 서양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뭐 일제가 특히 그 뉴라이트 그 또라이 새끼들 뭐 일제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먹고 산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애들은 이제 School zone ahead.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도쿄 상공에서 이제 입에다 60mm 박격포탄 하나씩 물려가지고 그냥 투하해야죠. 그리고 더 풍성한 문명이 있었는데 뭔가 변화하는 것에 이제 변화하거나 개혁하거나 개선하거나 뭐 발전하거나 이런 거가 이제 기득권 양반이란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제 박살이 나면서 몇백 년간 박살이 난 게 이제 누적된 게 몇백 년간 누적된 게 이제 조선왕조 마지막에 이제 박살이 난 케이스잖아요. 근데 뭐 그 문명 자체를 그냥 뭐 서양 문물이 모든 게 다 뭐라다 뭔 개소리인지. 프랑스 애들 18세기인가 17세기까지 17세기인가 자 정확히 그건 기억이 못하는데 아까 화장실도 제대로 화장실 개념도 저 없던 그런 문명인데, 그리고 지금 제대로 이제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청나라란다 저희 중국 애들 그 황하 문명 같은 경우가 뭐 4대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먼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뭐 수메르 이쪽이 어쨌든 우리랑 같은 뿌리에서 뭐 그쪽은 이제 서쪽으로 간 케이스니까 서남 쪽으로 그쪽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된 문명이 계속 넘어왔는데 이쪽으로. 이것도 결국은 서양 애들이 뭐 메르카도르 도법 그 아시죠? 유럽은 크게 보이고 아프리카는 작게 보이려고 지도도 이제 조작하고 뭐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것처럼 이제 그 한국이랑 뭐 몽골이랑 뭐 이쪽에서 아직까지는 뭐 힘이 지금은 세졌지만 이제 힘이 좀 더 세져야 되겠지만 덜 센 상태에서는 상태에서 이제 노출이 안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곧 이제 노출되는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명이 뭐 황하 문명보다 늦게 시작됐다, 뭐 중국의 영향을 School 받았다. zone ahead. 아 이것도 개소리인 것 같고, 뭐 조선시대 때야 영향을 받았죠. 그 기득권층들이 이제 자기네 거 딱 틀어주려고 이제 유교 사상 주입해가지고 이제 조진 거니까, 놀린 거니까 사회를 세게 돌린 거잖아요. 이번에 저기 뭐 윤석열이가 한 것도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일부의 영구 집권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미 넘어가서 작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의 내각제, 이거 저기 국회의원 세습하잖아요 거의. 그것도 이제 개처가 난 거고, 그게 옛날에 뭐 양반제도 양반 세습한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네, 그런 개념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뭔가 소위 민주주의라는 뭐 개념이 또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사회 공동체 대다수를 위한 뭔가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왕권 절대 왕제도는 아니죠, 그죠? 왕권제도는 절대 아니고 내각제도 저는 아닌 것 같고, 대통령제도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등등등. 아무튼 방향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민주주의인데,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개판인 나라가 많죠. 미국도 솔직히 민주주의 개판이잖아요. 아 여기 뭐 잡나 본데? 이게 지금 그 뭐 범인을 잡나? 가끔 이렇게 이제 딱 막아놓고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지방도로 가면은 또 검문 검색 많이 합니다. Congestion ahead.
BMW X1이 좀 커진 것 같네요. 옛날에 조금 했는데. 태국에서는 제일 좋은 차가 지금 앞에 보이는 BMW나 뭐 오른쪽에 보이는 벤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그 포드 레인저 같은 거 있잖아요. 픽업 트럭 저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방콕은 모르겠어요. 방콕은 뭐 BMW나 벤츠 타고 다니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외곽으로 나오면 픽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 태국 사람들 맘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도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아서 픽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Congestion ahead. 제가 그 블로그에도 말을 해놨는데 지금 이 제가 타고 있는 이 중국산 전기차 이거 괜찮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무슨 저기 친중파 친일파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기차를 현대 이제 코나를 탔었는데 걔는 그 스마트 크루징을 하면은 불안해요. 어떨 때 불안하냐면은 앞에 차가 있을 때 분명히 저 앞에 이제 신호등 빨간 신호등 걸려 있고 빨간불 걸려있고 이제 다른 차들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속 80km 달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거의. 근데 얘는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더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80km 이상으로 달려도 앞에 차 서 있으면은 되게 그 부드럽게 씁니다. 사람이 막 생각하면서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이렇게 서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겪은 일인데 오토바이가 하나 왔는데 걔가 약간 또라이예요. 그 스쿠터를 그 일어서가지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갈짓자로 막 타타타 하면서 막 타고 제 앞을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걔가 지나가기 전에 걔를 못 봤어요. 밤이니까 게다가.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이제 충전소 쪽으로 딱 틀었는데 얘가 이 차 자체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다시 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이 미쳤나 딱 그랬는데 차가 미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못 본 거죠. 예, 제가 미친 거지. 그 미친 놈이 이제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코나 같았으면은 그냥 띠띠띠 알람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얘는 지가 핸들 꺾어요 그냥. 그래서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또 그냥 오토바이랑 한번 또 들이받을 뻔했죠. 스쿠터랑.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얘가 좀 더 낫고, 낫다는 뜻이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뭘 선택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소비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낫다, 훨씬 편하다, 훨씬 유용하다. Zone ahead.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유용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필요 없는 세상이고 미국 전투기, 미국이 만든 전투기니까 세계 최고야.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옛날에. 왜냐하면은 그때는 진짜 미국 You 기술이 are over the 좋았어. speed limit. 다른 나라는 뭐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KF-21을 만들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죠 아직까지. 축적된 기술이 없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근데 무조건 미국 건 좋고 한국 건 나쁘다 이런 후졌다 이런 저 6.25 때 저기 초콜릿 먹던 마인드, 초콜릿 주워 얻어먹던 마인드, 이 마인드 좀 빨리 버렸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좀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뭐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데 이제 세상이 변했으면 그좀 약간 변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게 무슨 무슨 뭐 충신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되게 무식한 거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무식한 건데 무식하다는 걸 인지를 못해. 그게 무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밀고 가는 거예요. 무식한 상태를 알려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무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세가 어떠냐? 무례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또라이처럼 무능해요. 옛날엔 유능했죠, 당연히. 옛날에는 뭐 망치질 해가지고 쇠 만드는 재주 있었다. 어우, 유능해. 그거 가지고 낫도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유능한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캐드에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로봇이 알아서 만들게, 낫을 만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낫이 아예 필요 없게 만들다거나 이제 그게 이제 유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그걸 일단은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무지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니까 마저 하는데 이번에 그 내란 반란 일으킨 정치인들하고 그 장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참수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물론 이제 병사들은 정신교육만 하면 됩니다.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병사들은 살려주고 병사들은 다 정신교육 한번 하고 이제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한테 줄 게 아니라 그런 군인한테 줘야 되는 거고. 아무튼 정치인하고 장교들은 저기 뭐 국회의사당이든 광화문이든 공개적으로 참수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댓글 부대 그것도 내란 선동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짓말 쓰고 막 윤석열의 뭐 계엄을 환영합니다 이런 거 댓글 막 뉴스 실시간 뜨면은 막 쫙 쓰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반드시 추적해가지고 싹 잡아다가 한꺼번에 뭐 참수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국민일 테니까 적어도 저기 타이핑을 친 손목 정도는 잘라야 되지 않을까. Congestion ahead. 어떤 내란죄, 내란 선동죄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 거면은 오케이.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게 아니라 잔인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다음 정부가 만약 그걸 잔인하게 처벌한다. 저는 무조건 동의해 줍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제 생각에 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자의 생각인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6600번 저 번호판 살려고 또 뭘 했나 보다. 번호판이 막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번호판이 넘버가 한 자리도 있더라고요. 9 하나 딱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앞에 토요타 이 하이룩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신차부터 구형차까지 올드카까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팔아먹었어요, 토요타가 태국에서. 그 시장을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옛날 그 코미디 보면 갓기도. 이거는 뭐 앉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Congestion ahead. 코미디가 있었는데 약간 갓기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대자동차,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기업들이, 제조사들이 태국에 들어오는 모양새가 약간은 갓기도 같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제 약간 그런
근데 이제 결국은 일본이 이쪽 시장을 먹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땐 중국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지금 중국차를 사서 타고 다녀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벌써 제조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뭐 디자인하고 부품이야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오는데 어쨌든 조립 라인을 여기 자체에 만들어 가지고 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GW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차들이 좀 싸고 괜찮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디자인은 오라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 있는데 포르쉐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 그러더라고요. 딱 봐도 약간 뭐 포르쉐랑 폭스바겐 그 비틀 걔랑 반반 섞어놓고 놓은 것 같은 그런 건데 오라 캣이라고 차가 있는데 나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최근에 또 중국 애들이 생산은 늘었는데 소비 시장을 확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미국, 유럽이랑 미국에서. 그래서인지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가지고 2,500만 원? 이면은 그 귀여운 전기차 하나를 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태국의 일반적인 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뭐 80만 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 힘든 차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부터 하는 사람들은 다 사요. 그러니까 사기 쉬운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제 사기 쉬운 가격이지만 태국 Congestion 사람들도 ahead. 일부 층에서는 이제 사기 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일본 차를 이제 차를 사려고 몇 달 전에 매장을 다 가봤어요. 진짜 거의 뭐 모든 브랜드의 매장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 차는 진짜 심각하게 깡통이에요. 그냥 엔진하고 차체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런 느낌. 근데 거기에 무슨 뭐 한국 차들처럼 무슨 센서가 붙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뭐 그냥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그 일본 차들이 고인물이 아니라 거의 썩어물인데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골이라고 하죠. 사골이죠. 사골인데 너무 우려내가지고 엔진하고 차체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데 일본 거라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운전하기에 여러 가지 센서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으면 편하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됨으로써 일본 차 시장이 무너지고 일본 브랜드가 이제 무너지고 중국 브랜드가 차지할 것 같다. 왜냐? 한국 차가 더 좋은 건 알아요. 근데 한국 차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중국차가 시장을 먹을 거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판매 총액도 중요하지만 판매 총량이 더 중요하거든요. 판매 총량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의 개념까지도 나중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샀으니까 나도 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샀으니까 저 차는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게 기본적인 신뢰의 구조라서 서줬는데 왜 안 가? 그런 구조라서 그래서 제 생각은 중국이 동남아 아세안 시장에 You are over the speed limit.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시장을 다 먹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터미널 21에 다 왔고 터미널 21에서 식사 좀 하고
자동차 여권 발급받는데 275바트네요. 내일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거 그 스쿠터나 자동차 사고 여기 태국 많이 납니다. 한국도 많이 나지만 여기도 보면은 심각하게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오시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뭐 약간 조심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안 열었나? 아직 안 열었네. 그러고 보니까 아침부터 또 저기 교통국에 갔다가 왔는데도 지금이 10시 반이네요. 여기가 11시인가 아마 열 건데 기다려야 되네. 자, 터미널 21에 아무튼 왔습니다. 한 대도 없네. 이 얘기는 문을 안 열어서 안 왔다는 얘기잖아. Congestion ahead. 아래층에 내려가야 되나? 자, 아무튼 여기까지. 밥 잘 먹었고,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round.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round.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round. 아무리 달려봐도 제자리에.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round.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round.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round. 하루씩 달려가는 너를 위해. 언제나 사람이 많은 터미널 21. 안녕 한 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나의 사랑이 이미 어릴 때 모두 겪었다 생각하겠지 Attention boys 나는 좀 다를걸 다른 애들은 딱 밀어내고 자리를 잡지
힘들게 날 뽑아낸다고 한데도 평생 그 자리 비워두겠지. 아마 나 아니건 넌 맞을걸. 이젠 둘만의 이미 만들어줄게. Shit, 둘만의 shit. I am not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머리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를 감추고 있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Anticipate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깊이 내게로 마음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 파타야 해변에 따뜻한 바람을 또 앉아서 편안하게 메인커피 마시면서 구경하다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게 겨울인데도 어쨌든 뜨거우니까 우통 벗고서 그 선탠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빼놓고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동차도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차가 왜 막힐까? 무슨 행사를 하나?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갔나 보네. 그 앞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신형 쌍태우인데 저게 단점이 살짝 있는 게 층고가 높아요. 층고가. 그래서 여기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네, 여기 지금 이건 구형, 왼쪽에 있는 구형에서 보면 층고가 낮죠. 이게 올라타기가 쉬운데 저건 새로 만든 건 높아가지고 여기 뭐 어쨌든 여기가 휴양도시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쓸데없는 필요 없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 차가 여기 왜 막히지? 뭔가 이러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차선은 이미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는데 뭐가 문제냐. 또 이 안으로 들어와. 긴 차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꼬꼬매가 막 먼저 들어오고 말리던 차. 그래서 여기는 좀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이제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그 외눈박이 동네에서는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병신이기 때문에 두 개인 척하면 안 되고 하나인 것처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옳다. 물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겠지만 한 번에 틀기에는 좀 힘들다. 특히 사회 공동체는 한 방에 꺾기가 힘들다. 그래서 참 또 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류 사회의 수준 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쨌든 몇십 년 동안 민주화 과정을 거친 나라인데 갑자기 또라이 같은 새끼 때문에 그런 거죠. 또라이 같은 새끼가 또라이 같은 검찰들과 뭐 일부 군인들을 데리고 수십 년간 누적되어 어떤 그런 사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확 틀어버리려고. 그게 무슨 좋은 방향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들 몇몇을 위해서 틀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꺾이나. 대한민국 사회공동체 수준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포고령에 나온 단어대로 해야 됩니다. 그 포고령도 김용현인가 하는 그 똘마이 새끼가 쓴 것 같은데 그놈 말대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 처단. 멸살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멸살을 시켜야 돼요. 멸살. 시범 케이스로 정말 살벌하게 멸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런 생각하는 애가 안 생겨요. 아, 사고 났구나. 사고 났나 보다. 그래서 막힙니다. 깨지고 막 물이 깨지고 사고 나가지고 막혔네요. 왜 막히나 했어요. 그렇게까지 막히다가 아닌데 시간대도 그렇고 센텀 앞에서 이제 주차장 들어가려다가 박았나봐요.
한가로운 파타야 해변. 아, 좋습니다. 근데 오늘 희한하게 이게 저기 그 파라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접어놨네. 오늘 뭐가 있나? 지금 파라솔 다 펴놓고 저기 돈 받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여기도 또 뭘 하네. 아, 여기는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건 한국이 잘하는데. 순간적으로 쫙쫙 칠하고서 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서 하세월 걸리고. 일하는 건 한국 사람이 잘해요. 보면 그건 확실해. 물론 뭐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치킨 덮밥 같은 거 하나랑 로티 2개를 먹었는데 오 이제 막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일단 집에 가서 라오스 갈 준비를 조금 하고 내륙이니까 낚싯대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촬영 장비랑 뭐 옷만 좀 챙기고 네, 같이 출발해서 홍켄 근처에 있는 집에다 내려주고 거기에 무슨 새로 지은 댐이 있다는데 댐 바로 옆이 자기네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댐이랑 저수지랑 이런 거 좀 촬영하고 그리고 바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 모여있는 이 동네가 보면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사람 수가 많아서 그런가 늘 북적북적하고 좀 재밌는 동네. 최근에 그 워킹 스트리트에 클럽이 이렇게 생겼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대부분이 이제 인도 클럽. 인도 남자들이 한 3명? 아니 4명에서 한 뭐 6명? 많게는 이렇게 뭐 단체 군무 추고 그러고 들어가고 그러는 그리고 또 이제 EDM 틀어주고 뭐 이런 그게 이제 인도식인가 봐요. 한번 가봤는데 앞에서 그 호객행위를 엄청나게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도 호객행위 많이 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건지 아무튼 뭐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태국 사람이나 뭐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국 사람이 만든 바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냥 한 200바트 안짝에서 200바트 안쪽에서 이제 그 맥주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맥주병도 조그만 거, 큰 거 말고요. 보통 한 180바트? 그리고 요새는 뭐 하도 저기 경쟁이 붙어서 해피어에는 뭐 60바트, 뭐 59바트, 69바트 막 이렇게도 팔거든요. 그런데 인도 클럽을 가니까 315바트인가? 320바트인가? 아무튼 50% 이상을 더 받아요. 최소한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에 2배. 그렇죠. 이 2배가 더 되죠. 이 2배가 뭐야? 3배네 거의. 생각해보니까. 저기 뭐야 일반 그 길거리에 바 같은 데 가면은 뭐 해피아워 말고 평상시에는 뭐 한 100바트 95바트에서 110바트 정도 뭐 맥주가 좀 다르면은 130바트 뭐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뭐 그냥 315바트고 320바트를 냈었어요 제가. 그 뭐 인도 아저씨들 으쌰으쌰 하면서 막 군무 추는 거가 뭐가 재밌다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두 번 가봤나? 가보고서 재미없어가지고 안 가고 있고. 러시아 바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러시아 사람들 실망하실 텐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이쁜 건 아니더라고요. 러시아에 이쁜 사람들만 TV에 나와가지고 이쁜 거지 러시아 사람들도 못생긴 사람들은 못생겼습니다 많이.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뭐다 곰처럼 생길 것 같은데 아니고 조그만 사람도 있고 저보다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제가 175니까 뭐 큰 등치는 아닌데 아무튼 뭐 그 러시아 바는 들어가면 얼마냐면은 맥주 한잔 마셨는데 400바트인가 410바트인가 받더라고요. 400바트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뭔데 물론 이제 뭐 기럭지 긴 여자가 이제 앞에서 춤추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엄청나게 이뻐가지고 뇌가 흔들릴 정도로 이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기럭지가 좀 길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뭐 한 명이 앞에서 춤추고 내려오고, 그 다음 사람 올라와 춤추고 내려오고, 이 정도였는데, 전혀 감동이 오지 않았는데, 맥주값은 뭐 2배가 뭐예요? 몇 배를 받아버리니까, 이거 뭐지? 내가 맥주 한잔 마시러 가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한 번 갈만합니다. 한 번. 경험 삼아 그냥 400바트니까 맥주 한 병에 한 16,000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400바트 버렸다 생각하고 이제 한 번은 가보는 건 좋습니다. 경험 삼아서. 또 이제 그 돈 아까워가지고 안 가는 거는 또 그것도 약간 그렇죠. 경험치를 쌓는다 생각하고 수업료 낸다 생각하고 한번 가서 뭐 보는 건 좋은데 뭐 2번, 3번 갈 때는 아니지 않는가. 제가 느낀 바로는 한 번이면 충분한 거. 차라리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태국 여자들이 서빙해 주는 데 가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맥주 마시면서 되도 않는 영어와 태국어로 서로 대화하면서 뭐 고향이 어디냐부터 하면서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고향이 어디냐, 뭐 파타야에 언제 왔니,
나이 몇 살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고향에서 무슨 일 했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고. 전 그런 게 재밌지. 인도 아저씨들 뭐 올라 하면서 춤추는 거 이런 거랑 그 뭐 러시아 여자들 그냥 그 길쭉한 여자가 앞에서 흐느적 거리는 거랑 재미없더라고요. 그냥 노잼. 네.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주저거리는 소리를 듣는 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경험 삼아 돈 낭비 한 2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인도 클럽도 가서 돈 한번 써보고 그랬어. 그래봤자 몇백 바트니까. 아, 이런 걸 인도 클럽이라고 하는구나. 또 그런 이제 또 경험치를 한번 얻는 것도 좋잖아요. 네, 돈 아끼려고 경험치를 갖다가 포기하고 이러는 것도 별로 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고. 오늘 운전 이상하게 하는데 맞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인도 마을을 지나오면서 인도 마을이라기보다 인도인 밀집 지역을 지나오면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을 얘기했는데 인도인 클럽도 그냥 한 번쯤은 가보셔도 좋겠다. 나름 이제 그게 또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문화잖아요. 자랑스러운 문화.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논문을 읽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가야가 철기 문화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주 세력은 이제 우랄 알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지금 러시아 땅, 몽골 땅을 지나서 이제 한반도로 내려온 세력이 이제 주 메인 세력이고 본진이고. 그런데 그 가야 쪽의 철기를 다루던 문명이 남방에서 온 문명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 인도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옛날에 뭐 보면 뭐 가림토 문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인도에서 쓰던 문자 있잖아요. 그것도 뭐 결국 그 문자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수메르나 이런 데 가면 또 이제 쐐기 문자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유인데 어쨌든 인도 쪽이라고 인도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쪽에서 올라온 문명이 가야 쪽에 정착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쪽 인도하고 우리하고도 이제 문화적으로 좀 겹치는 분야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확실하게 하나 겹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궁궐 내에서만 그 사람들이 앞에서 호객행위를 할 때 그 댄서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일정 시간이 되면 나와서 앞에서 막 공연을 해요. 근데 공연이 그냥 단순해요. 뭐 댄서가 바뀌지도 않고 막 똑같은 행동의 반복이에요. 거의 무슨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 국군 도수체조를 하고 있는 그 약간 댄서복 비슷한 어떤 전통복을 입고 그냥 그 우리가 군대에서 하던 국군 도수체조 그런 걸 하는 느낌을 주는 걸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 그 옆에서 치고 있는 장구가 우리나라 장구가 똑같아요. 장구를 치는 그 채를 정확히 용어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채도 거의 비슷해. 물론 그쪽이 조금 더 길고 되게 휘어 있어요. 그 차이만 있지 이게 치는 거나,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도 어디 올려놨는데 그때 한번 인도 사람들이 무슨 힌두교 행사하는데 막 차량 퍼레이드 하는 데서 옆에서 쫓아가면서 장구 치는 친구들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뭐 깽관이나 이런 게 없을 뿐이지 그 진 같은 건 비슷하더라고요. 또 장구는 인도 장구나 한국 장구나 장고라고 그러나 그걸 정확히 아무튼 장구를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구나. 야, 이게 얘네랑 우리랑 뭐 연결된 게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쇼츠에 올려놨는지 그냥 유튜브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찍어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 장구 치는 거 보면은 그냥 한국이에요, 한국. 그리고 그 장단, 뭐 리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거의 뭐 느낌이 한국 느낌. 그래서 그 옆에 들으면서 저게 이제 그 우리나라 상수에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앞에서 깽깽깽깽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칠 수 있겠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이 너무 안 알려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뿌리가 너무 연구가 덜 됐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 때가 요즘 갈수록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 통해서 러시아 우랄 알타인 쪽까지, 그다음 파미르고원, 뭐 아프가니스탄 쪽까지 쭉 해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면은 우리 문명의 원류나 어떤 이동해온 경로 이런 게 발견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애들이 이제 꼭꼭 숨겨놓고 이제 초점하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록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가 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여유가 생긴 지금, 물론 뭐 계속 안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어떤 원료를 이렇게 찾아보는, 지금은 한반도까지 이제 내려와 있지만 그 위에 이제 뭐 만주는 당연히 우리 거였고, 만주부터 위에 저기 블라디보스톡인데도 이제 을지문덕이라는 분이 이제 을지족이라는 뭐 얘기가 있듯이 그쪽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우랄 알타이 쪽, 그 다음에 뭐 파미르 공원 쪽,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있는 쪽, 그쪽이랑 다 연결된 거니까. 근데 그 원료가 그쪽이니까, 그거 이제 수메르로 갖고 했으니까, 황하 문명보다는 한참 전의 문명이죠. 근데 그런 거를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연구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긍심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글에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에 이제 그 고대 문명에서 쓰던 언어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지금 이제 뭐 발해나 이런 쪽 무덤이나 이런 거 다 지금 뭐 초점을 쳐서 다 막아놨잖아요. 발굴 못하게 해놓고. 왜냐면 지들도 발굴을 하고 싶긴 한데, 발굴하면 할수록 이제 거기가 지네 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왜냐면은 한족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한족은 옛날에 충칭 지역 근처에서 내륙에서 농사짓던 애들인데, 바닷가 근처에 입주하던 애들인데, 그 옛날에 다 백제 땅이었는데, 백제 땅이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그 친구, 그 한족이라는 친구들이 그 쌀농사의 어떤 혁명, 쌀농사에서 성공을 함으로써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거에 따른 뭐 인구 증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확대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된 건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뭐 이럴 때 이제 다 자기네 문명이 아니었다는 뭐가 증명이 되니까 걔네들 입장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죠. 특히 걔네들 스타일이 이제 다 지네가 만들었다 뭐 이런 마인드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족이라는 어떤 종족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해코지를 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선제 타격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이 그런 것을 이제 발굴해내서 좀 더 이제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죠. 제가 무슨 역사학과 교수도 아니고, 물론 이제 역사학과 교수들이 역사를 개판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축소지향적 한국인 중에 역사학자들이 많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절대 사회에 도움이 안 되죠. 아무튼 오늘은 아침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촌부리 교통국에 가서 어쨌든 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서류를 챙겨서 갔더니만 그냥 바로 그냥 돈만 내라 그래가지고 275바트 내고 내일 오후 2시에 찾으러 와라 하고 이제 쪽지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후, 한국 같았으면은 바로 나왔겠죠. 10분만 기다리면 나온다,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 한국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내일 오후 2시에 와라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가서 그걸 받아서 가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휴대폰 하면서 오토바이 모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대단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막 저기 타이핑을 하면서 한 손가락으로 그래서 막 오토바이가 가요. 그래서 야, 뇌 좋은 사람이 많구나. 이게. 저는 그렇게 하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배우고 주로 가르친 게 마케팅하고 기업 전략인데, 여기 태국에서는 별로 그게 쓸 일이 없어서 제가 뭐 여기 근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뭐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도 100% 완벽하게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여기 대학생들이 영어를 그렇게 다 알아들을까요? 제가 만약 석박사를 한국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해가지고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 친구들이 알아들을까? 왜냐면 한국에서도 영어 강의 갑자기 생겨가지고 했는데 그 학생들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또 영어로 했다, 한국말로 했다가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죠?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태국어를 또 음순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 과연 알아들을까? 전혀 알아들을 가능성이 없는 거.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차라리 뭐 제가 뭐 자동차 수리학과 교수였다 그러면 쓸모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기후 기상 뭐 이쪽, 아니면은 뭐 해양 이쪽이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학 쪽이나 좀 안 되면. 전혀 그쪽이 아니라서. 뭐 나쁘게 비하면 그거죠. 쓸데없는 문과생. 쓸모없는 문과생. 자, 또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잠깐 이거 좀 풀고. 사와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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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또 이제 잠깐 쉬고 뭘 할지는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기록을 하겠습니다.